김장 주목입니다. 네. 지금 한창 김장할 시기긴 합니다. 네, 기사 같이 볼까요? 김기현, 울산 불출마 가능성, 장제원, 권성동 등 희생해줘야 쌍따옴표가 붙었죠. 뭔 얘기냐? 6일 좀 보겠습니다. 핵심은 김기현 당대표와 친윤 장제원 의원 두 사람의 거취다. 국민의힘의 영남 중진 의원의 익명 발언입니다. 네, 지금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지금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 불출마할 가능성도 있고 관건은 장제원, 권성동 등 이른바 친윤 핵심 의원으로 꼽히는 의원들이 뭔가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 김기현 대표의 경우엔 사실 불출마, 험지 출마 얘기가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혁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안해오면 우리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기구와 절차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혁신위의 권유를 친윤 중진 의원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네.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3선 이상 못한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네. 전 세계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 법적으로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의장을 하면 4선, 5선밖에 못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좀 경고를 줬어요. 그 당에 말하자면 중신 무게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그냥 내쳐서 3선 이상 하지 마라.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인유한 위원장 아주 또렷또렷하게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와요. 네. 근데 일단 요거부터 좀 짚어보죠. 장제원, 지금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제안이 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공개적으로 나온 얘기가 없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장제원 의원 불출마 가능성 혹은 험지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삼선이랄지 장제원, 권성도 이런 사람들이 지역 기반이 튼튼하거든요. 근데 네. 지역에서는 좋아하고 또 선거를 하면 당연히 표를 줄지 모르겠지만 이 총선은 전국적 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지금 국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친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리 지역에서 인기가 있고 기반이 튼튼하더라 하더라도 그런 의원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나머지 지역에서 뭔가 계획하겠다, 혁신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친윤들이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희생을 하지 않으면 네. 아마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혁신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이미지를 남기고 결국 도로 국민의힘당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당에서도 혁신의 제안을 받지 않을 수 없고 특히 김기현 당대표가 가장 먼저 희생하는 그런 어떤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한다면 장제원이나 권성동 의원도 마냥 본인의 입장을 가지고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근데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가능성도 가능성입니다만 그 뒤에 나오는 인유한 위원장의 말도 약간 좀 아리송한 게 홍석준 의원님. 네. 인유한 위원장이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또 이거를 동일 지역 3선 출마 금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리송합니다. 그러니까 동일 지역 3선 불출마를 강제적으로 요구를 하면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과연 당 전체적으로 이제 중진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제외를 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당연한 말씀이죠. 네. 이제 그러면서 당의 혁신의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좀 인물들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현재 당직을 맡고 있는 분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친윤이라고 불리는 어떤 가장 핵심적인 분이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이제 권성동 장제원 의원인데 이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 어느 정도 지역 기반이 튼튼하냐면은 무소속으로 각각 한 번씩 당선이 됐습니다. 부산과 강릉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다는 것은
굉장히 지역 기반이 튼튼하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그런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결국은 당의 전반적인 지지율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당의 상황에 따라서 왜냐면은 뭐 좀 권성동, 장제원 등등이 너무 지역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쉽게 내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인유한 혁신위가 이른바 겨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다음 기사 좀 볼까요? 네. 인유한이 희생, 압박한 친윤 중진 대상자 최소 34명이다라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의 친윤계 그리고 지도부, 중진 의원을 다 합쳐서 보니까 선수별로 좀 놓으니까 일단 친윤부터 보면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은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박성민 5명이에요. 당 지도부가 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4명입니다. 그리고 삼선 중진이 쫙 그 밑에 25명이 있습니다. 다 합쳐서 34명이다. 근데 이 34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 지금 현재 국민의힘 111명인데 30%가 넘는다라는 거죠. 111명의 30.6%에 해당한다. 근데 이걸 보면 또 쉽게 이게 좀 물갈이 어떤 분위기가 잡힐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시점에서 새로운 변수가 또 하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네. 7일 이후 주진우 등 용산 참모 총선 러시 중폭 이상 개각 가능성입니다. 네. 7일 이후 왜 7일 이후냐? 네. 내일이죠. 내일 국회 운영위 이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힘 어떤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금 대통령실이 좀 국감을 받게 되는 건데 그 국감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아마도 하나, 둘 이제 총선에 나올 사람들은 나오지 않겠느냐. 전희경, 네, 사퇴 예정, 강순규, 김은혜, 출마 채비 등등.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금 검토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김승원 의원님. 네네. 지금 이게 사실 안에서 빼내는 게 물갈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영락원 물갈이가 그래서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사실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야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두 개가 맞물리는 그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빅뱅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직 윤 대통령으로서는 그 대통령 퇴임 후에 어떤 정치적인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좀 핵심적인 사람들이 30석 이상 네. 국회에 들어오기를 아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3선 이상 금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그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인데 네.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친윤인 장제원, 권성동 의원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다면 아까 표에 나온 34분의 3선 이상 중직급들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셈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해결을 위해서 지금 이제 총리라든가 부총리 또 법무부 장관, 국토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굉장히 알짜배기 장관들 지금 이제 교체가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혹시 뭐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 들어갈 가능성, 만약에 들어간다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가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 무작정 희생만을 요구하기에는 네.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기반이 너무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주고받기 시기에 뭔가 그런 어레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걸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 총선 말고 내각으로 잠깐 또 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을 내놓으셨거든요. 가능성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인사청문회라든지 그럴 때 극히 네. 희박하지만 그러나 여당이기 때문에 내각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지션은 뭐 굉장히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 얘기는 이것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 뭔가 좀 더 많은 실마리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요 얘기가 여권 안에서만 얘기가 되는 것이냐.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인류한발 혁신 불길 민주당의 번지나입니다.
아니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인데 요 불길이 민주당으로 왜 민주당 얘기가 나오느냐. 다음 기사 이어서 보실까요? 네. 야, 총선 200석 발언에 김두관 정신 나가, 박지원 싸가지 조심. 이란 얘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200석 발언이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고 오시죠. 참패했잖아요. 우리가 이거 뜨거워 한 거죠. 처음으로 아마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지난 1년 반의 이런 폭정에 대해서 결산해야 합니다. 저는 수도권도 준비돼 있다는 것을 강서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수도권 120 몇 개 의석을 석권하면 200석 못하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네. 200석 못하리란 법도 없습니다. 라고 정동영 전 의장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SNS에 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강서 승리에 겸손해야지. 대세론 낙관론 운운하면서 총선 200석 확보로 윤석열 정권 무력화시키자라고 하면 국민 떠납니다. 도취, 건방, 싸가지 언행 조심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지금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원규 의원님. 네. 굉장히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동영 전 의장인데 세게 얘기를 한 편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조기에 진화해야 돼요. 저 200석 얘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개헌 저지선이잖아요.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리스크는 오히려 그 의회에서 다수 의원을 사지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눈에 볼 때에는 너무 법을 강행해서 밀어붙인다라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여권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민생 이슈에 대해서는 여당에게 모두 빼앗길 수밖에 없고 네. 나중에는 뭐 어떤 법무부 장관 탄핵하겠다, 방통위원장 탄핵하겠다 그런 카드만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그 뜻이 아무리 선해도 국민들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또한 200이 개헌 저지선인데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네. 설령 그런 목표가 내부적으로 있다 하시더라도 저런 발언은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발언은 조기에 진화하고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거듭거듭 지금 당부를 하셨는데 다음 기사 이어서 볼까요? 더불어서 이런 얘기도 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두관, 이재명 험지 앞장서야. 민주당에서도 공천 쇄신 요구 나와라는 겁니다. 김두관 의원이 자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도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다선 의원을 험지로 보내는 내살깎기를 시작해야 된다.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앞장서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불출마하든지 험지를 가든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김승원 의원님. 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이재명 대표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아, 50% 네, 이상. 오늘 이제 저희 총선기획단 첫 번째 회의가 그쵸? 열릴 텐데요. 네. 결과에 대해서 좀 주목을 좀 하고 싶고요. 오늘 첫 회의인데 바로 결과가 나오나요? 큰 틀은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워낙 민주당에서 말하는 이슈가 없어져서 오늘 총선기획단에서 뭔가 이슈를 던져야 민주당에서도 이런 개혁적인 혁신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갖다 메시지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좀 뭔가 한두 개 큰 게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총선 기획단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 부분도 총선 출마에 대한 거취 부분도 윤곽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네, 이재명 당대표께서 그 극한에 이르는 단식을 거치고 나서 굉장히 더 깊고 넓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아마 그런 행보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총선기획단의 발표가 좀 주목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승원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오늘 민주당 총선기획단 첫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사실 보통 첫 회의 때는 그냥 위원들끼리 인사를 하고 뭐 그냥 어떤 사안이 있는지 알아보는 차원으로 끝나기 마련인데 오늘 첫 회의지만 어떤 큰 틀에서 윤곽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총선 여부 관련해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